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예요. 오늘 민서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는요.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그 지옥 같은 그림자 속에서 찾아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쉼터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세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민서 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도영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던 여자였어요. 도영 씨는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였고 지역에서 유지인 시아버지 정태 사장님의 배경 덕분에 늘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죠.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됐고 저는 도영 씨의 잘난 척과 시아버지의 돈이 저를 지켜줄 거로 착각했던 거예요. 처음 시아버님을 뵀을 때 그분은 말이 없고 좀 엄하셨어요. 분위기가 워낙 묵직해서 상견례 식사 내내 숨죽였죠. 도영 씨의 가벼운 태도랑은 다르게 책임감 있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시아버님만 믿으면 제 결혼 생활은 괜찮을 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은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힘들어졌어요. 도영 씨는 밖에선 멀쩡했지만 집에선 제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이었어요. 외도는 일상이었고 밤만 되면 술에 취해 저한테 모진 말을 쏟아냈죠.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져 있었어요. 특히 저를 완전히 망가뜨린 건 침실에서의 차가운 시간이었어요. 도영 씨한테 잠자리는 사랑 같은 건 아니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일방적인 시간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냉정해졌고 저를 자기 소유물처럼 다뤘어요. 제 기분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충동만이 중요했죠. 특히 새벽이 깊어지면 도영 씨는 술김에 제 의사는 무시하고 저를 짓눌렀어요. 천 같은 걸로 제 손목을 묶어놓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괴롭고 모욕적인 행동을 억지로 시켰어요. 저는 속으로 수없이 울었고 이젠 발버둥 칠 힘조차 없었죠.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이상하게 만족하는 듯한 그의 차가운 눈빛은 저를 영혼까지 텅 비어버리는 기분으로 만들었어요. 이혼할 용기는 없어서 겉만 화려한 이 집 안에 갇혀 사는 수밖에 없었죠. 그 집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 있다면 바로 시아버님 정태 사장님이었어요. 몇 년 전 시어머니를 잃고 혼자 계셨는데 겉으론 엄했지만 아들 도영 씨의 막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 못할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담긴 눈빛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도영 씨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가까이서 보셨죠. 도영 씨가 술 주정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운명의 그날 밤 저는 몰랐지만 시아버님 정태 사장님이 복도를 지나고 계셨어요. 도영 씨가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걸쳐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 아주 작은 문틈 사이로 시아버님은 방 안의 끔찍한 모습을 어둠 속에서 보신 거예요. 손목이 묶인 채 울면서 몸부림치는 제 모습, 그리고 아들의 정신 나간 욕심을요. 다음날 아침 저를 보는 시아버님의 얼굴은 안쓰러움을 넘어 너무 괴롭고 미안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의 행동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며느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폭력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분은 더 이상 저를 이 지옥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그 후 시아버님은 조용히 움직이셨어요. 그분의 결심은 바로 도영 씨를 당장 이 집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었죠. 시아버님은 회사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사업을 도영 씨한테 맡겨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들을 승진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게 저를 이 지옥에서 잠시라도 꺼내주려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도영씨가 마침내 오랫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도영씨가 사라지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지옥 같던 침실은 고요해졌고 저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남았죠. 이 커다란 저택이 시어머니의 부재와 도영씨의 냉랭함 때문에 늘 차갑고 텅 비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시아버님과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 때 그분은 저를 단지 도영씨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오늘 수고했다, 좀 쉬어라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 도영씨의 가벼운 매력과는 달리 시아버님의 크고 묵직한 손이 주는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든든했어요. 밤이 되면 외롭긴 했지만 그건 도영씨가 주던 공격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그냥 고요하고 쓸쓸한 종류의 외로움이었죠. 저는 시아버지의 서재불이 꺼질 때까지 거실에 앉아 그분의 존재를 느끼곤 했어요. 그분은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저를 지켜주는 튼튼한 그림자 같았죠. 그리고 늦가을 태풍 차바가 온 동네를 덮치던 밤이었어요. 밖은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고 집 전체가 정전되었죠.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는데 촛불 하나가 켜진 시아버님의 서재가 보였어요. 왠지 모를 허전함에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도를 가로지르는 제 맨발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그 불빛은 저한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위험한 곳을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두려움과 함께 낯선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이 저를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발걸음은 한없이 느렸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재 문 앞에 서자 평소 엄하셨던 분이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낡은 위스키 잔을 들고 계셨어요. 그분은 약해 보였고 지쳐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서 그분을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문을 열기 직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분의 눈빛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나처럼 외로운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눈물 흘리는 그분에게 다가갔고 시아버님은 저를 거칠게 끌어안았어요. 취중에 나온 그분의 고백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민서야,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분이 느끼는 죄책감이 제가 느끼던 고통과 너무 똑같았죠.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그분의 크고 묵직한 손이 제 어깨를 잡았을 때 그 손이 주는 무게감과 낯선 떨림에 저는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은 늘 도영씨의 냉대에 시달리던 저한테 이제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은 간절한 보안이었죠. 그분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고 굳게 다물린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저는 절대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건 도영씨의 껍데기뿐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제 영혼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 가운데 저희는 이성을 놓아버렸어요. 시아버님은 당신의 넥타이와 와이셔츠 단추를 잡은 제 손을 자신의 것으로 덮었고 저는 그 단단한 셔츠 안으로 얼굴을 파묻었어요. 60대의 연륜이 빚어낸 그분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위스키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채 저희의 숨결이 방 안을 채웠죠. 저희는 서둘러 서로의 옷을 벗겼어요. 옷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오직 서로의 열기와 헐떡임에만 집중했죠. 카펫 위로 쓰러진 저는 희미한 촛불 아래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격하게 안겼어요. 그분의 행동은 조급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그동안 갈망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려는 듯 절실했어요. 그분은 마치 제 몸을 오래된 비밀 지도처럼 더듬으며 잃어버렸던 길을 찾는 것처럼 느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만져주셨죠.
연륜이 깃든 그분의 손끝이 제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갈 때 저는 오랜 단절 끝에 찾아온 짜릿한 전율과 함께 완벽하게 보호받는 듯한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분의 움직임은 거칠면서도 저를 배려하는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죠. 도영 씨와의 관계가 늘 차가운 갈증이었다면 시아버님의 행위는 저의 모든 상처를 보듬는 헌신이자 위로와 같았어요. 그분의 몸이 저를 덮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과 한 여자로서의 만족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 금지된 교감 속에서 저는 비로소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죄를 지었어요. 새벽이 되어 촛불이 꺼지고 난 후 시아버님은 저를 꽉 안고 속삭였죠. 미안하다. 그래도 행복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남들 몰래 즐기는 위험한 부부 역할 놀이가 되었어요. 낮에는 점잖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밤에는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연인이었죠. 시아버님은 마치 돌아오지 않을 아들을 대신하듯 저한테 헌신적으로 대하셨어요. 식사 중에 눈이 마주치면 저희는 은밀한 눈빛으로 마음을 확인했고 거실 소파에서 함께 뉴스를 볼 때면 아무도 모르게 발끝을 서로 맞대어 조용히 애정을 나눴죠. 한 번은 시아버님이 저한테 진주 목걸이를 사오셨는데 도영 씨한테는 절대 받아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애정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제게 걸어주는 선물이라는 이중의 금기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극도의 만족감을 안겨줬어요. 밤이 되어 저희가 방으로 들어설 때 그 방의 어두운 온도와 오래된 나무향은 저희 둘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늘 문을 꼼꼼하게 잠그고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두셨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시아버님은 저한테 매일 밤 새로운 삶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손길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었죠. 60대의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하고 절제된 열정은 도영 씨의 방탕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분의 굵고 단단한 손이 제 등줄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갈 때 저는 짜릿하고 야릇한 전율과 함께 완벽하게 보호받는 듯한 기분을 동시에 느꼈죠. 그분과의 관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오랫동안 굶주렸던 제 영혼에 부어주는 따뜻한 생명수 같았어요. 저는 죄책감 속에서도 이 관계가 주는 완벽한 행복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곧 끝날 두려움이었죠. 저희는 이 관계를 영원히 숨겨야 한다는 사실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시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무뚝뚝한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지켜야 하는 단 한 명의 남자였죠. 민서야. 나는 너를 그 지옥에 다시 보낼 수 없다. 며칠 뒤 시아버님은 저한테 별장 열쇠 하나를 건네셨어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시어머니와의 비밀 공간이었지. 너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우리만의 쉼터가 될 거다. 나머지는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라. 그분의 눈빛은 단호했고 이미 비밀 도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으셨어요. 결국 저희는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몰래 숨거나 도망칠 필요는 없었죠. 저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흔적이 담긴 모든 물건은 두고 오직 시아버님과의 추억이 담긴 목걸이 하나만 챙겼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와 함께 시아버님의 명함 한 장을 올려두었어요. 그 명함 뒤에는 제가 쓴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제게 주셨어요. 저희는 이 모든 걸 알게 될 도영의 맘까지 헤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죄책감과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온몸이 짜릿했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 숨겨진 낡은 별장이었어요. 짠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만이 저희를 반겼죠. 시아버님은 그 낡은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안전한 우리만의
비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시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이면 그분은 저한테 직접 내린 커피를 건네고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묵직한 손을 잡고 산책해요. 저는 이 삶이 영원한 도피라는 걸 알아요. 언제든 모든 비밀이 드러나서 일이 터질 수 있다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이 불안함마저도 과거의 고통보다는 훨씬 따뜻해요. 시아버지의 품은 이제 저한테 남편의 껍질을 벗어던진 진짜 보호자이자 은밀한 사랑이에요. 저는 죄를 짓고 도망쳤지만 이 쉼터에서만큼은 온전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민서 씨의 고백 잘 들으셨나요? 한 여자의 삶이 망가지고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금지된 구원을 찾아 떠난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보여줍니다. 민서 씨가 별장에서 얻은 이 따뜻한 불안함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도피가 단순한 일탈이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